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이제 지금과 같이 확인했던 이 방법대로 등기를 하면 1인 사업자로서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번 알리 테무의 침공으로 떠들썩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또 알리의 제2의 공습으로 또다시 이커머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지금 2024년 말에서 2025년 개인 셀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이커머스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쇼핑 플랫폼과 또 올웨이즈나 토스몰, 당근마켓, 지그재그, 마켓컬리, 무신사, 에이블리 이런 그 약간 버티컬성의 몰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는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 잘 아시다시피 벌써 티몬이나 유명프, 바보사랑, 1300K, 알렉스 이런 몰들이 침몰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흑자 보는 플랫폼이 몇 개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플랫폼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나쁜 몰들이 많아서 아슬아슬하게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쇼핑이 핵폭탄이 될 조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실감을 못하지만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유튜브 쇼핑에 빨리 올라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알리의 역직구 진출로 국내 온라인 셀러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리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나는 당장 무엇을 준비하는 게 최고 돈이 될까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알리가 쿠팡에 이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용자가 하락세를 그리면서 이제 영향력이 줄어드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시장을 흔드는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셀러들한테는 정말로 매력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 국내 온라인 셀러 중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사업자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나마 아마존, 이베이, 쇼피에서 장사하는 역직구는 그래도 정부에서 수출 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업무 형태라서 현지 어떤 판매하는 마케팅 지원이나 자금 지원, 대출 그런 각종 지원들이 있었죠. 온라인 이커머스 세계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는 구매 대행만 해야 한다든가 또 위탁은 국내에서 물건만 팔아야 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죠. 상품 등록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쇼핑몰이나 카테고리도 국내 몰뿐만 아니라 해외 마켓도 지원하고 있고 또 거꾸로 구매 대행 솔루션도 해외물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 수집도 가능하게 이렇게 크로스오버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돈이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이 아니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내가 초이스했을 때 선택과 집중해서 새로운 일에 뛰어들 가치가 있나? 하는 그 효용성만 체크하면 되죠. 먼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얘기해 볼게요. 이 소식 뉴스 들으셨죠? 중국의 큰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제품을 위한 역직구 사업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볼까요? 일단 자기네 플랫폼에 한국 제품 전용관 K-베뉴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한국 판매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대요. 5년 동안 수수료를 안 받겠답니다. 또 여러 언어로 무료 지원을 해주고요. 심지어 배송이 끝나고 15일 안에 정산을 해준대요. 우리나라 우체국이랑 협력해서 배송 부담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꽤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팔로가 더 늘어났고 좋은 플랫폼이니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해외 진출할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까지 장악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셀러 단위에서 거시경제의 부담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혜택이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장을 장악하면 나중에는 결국 이익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마켓쉐어의 원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국가 차원에서 걱정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게 역직구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고객한테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셀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대표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의 약진과 더불어서 역직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다소 과장된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저귀 구매 대행 노하우 13기가 끝났지만 제가 7기 때부터 K베뉴에 빨리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실천력이 뛰어난 수강생 대표님은 가입을 서둘러서 했죠. 아직은 문턱이 낮지만 알리바바나 1688의 사례를 보면 나중에는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문제는 K베뉴에 가입하려면 법인 사업자여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의 셀러들이 법인을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함부로 법인 사업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각 사업자마다 형편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혹시 법인 사업자는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부터 엄청나게 빡센 장부관리, 또 맘대로 인출도 못하는 수익금, 또 철저한 비용 증명, 또 법인세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고민인 것은 도대체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는 거지? 법무사 비용은 무지하게 나올 텐데? 이런 막연한 걱정 때문에 더더욱 시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쉽게 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서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국내 도매업체에다가 넣고 수입 도매상으로 거래를 하는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에도 입점 신청을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설립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절차대로 다 밟으면 꽤나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글에서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헬프미가 원조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하고 얽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소개한다고 해서 무슨 보상 받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법인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이제 헬프미라는 키워드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냥 나오는 걸 무조건 클릭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법인 등기 헬프미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 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견적서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돼 있는 점은 거의가 이제 그 데모 버전으로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화면을 눌러서 시작하세요 하고 나오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를 또 클릭.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 법인을 설립하는 거냐 이런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럼 신규 법인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견적서 받아보기를 누르면 회사의 형태가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장에 있는 시도를 초이스한 다음에 처음에 불입할 자본금을 입력을 합니다.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나 임원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에서는 1인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해도 2명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넣어서 쓰게 되면 비용이 한 160만원 최소한 추가로 들기 때문에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2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할 거냐, 이제 기본형이나 이제 고급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도장을 추가할 거냐, 도장 추가 안 할 거냐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나면 견적서를 간단하게 받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날라오죠. 그죠? 그럼 이제 법인 설립 시작하기를 눌러보면요. 네, 여기서 회사 법인에는 몇 명이 참여하나요? 그러면 1명, 2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FAQ들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참여하는 2명의 설립자의 그 지분율은 대표가 100%를 갖고 이사 이름으로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이제 넣어서 0%의 지분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촉을 하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고요.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립하려는 회사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중복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법인명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같은 법인 이름을 쓸 수는 없어요. 자연인인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의 이름을 장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이름이 들어간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당 금액을 선택을 해야겠죠. 상법상 100원 단위 이상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한 주당 금액을 500원 또는 뭐 좀 볼륨이 있으면 5,000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1인 법인으로 할 때는 100원 이상만 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게 안 좋아요. 최소한 500원 이상은 해줘야 나중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경영 파운데이션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이제 한국인이냐 초이스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각각 투자하는 자본금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한국인
그 다음에 나 말고 같이 등재를 하게 되는 다른 주주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영위하려는 사업 목적은 뭐 도소매,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뭐 수입, 무역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그 사업 목적 항목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영위하려는 사업 목적은 최대한 우리가 뭐 교육업, 뭐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은 좀 그랬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뭐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등기가 진행되는데 조금 더 빠르고요.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오프라인에서 서류로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체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맡기겠냐, 헬프미 파트너사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겠느냐, 이거를 초이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눌러서 견적을 이렇게 뽑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법무사한테 비용을 지불을 할 때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법무사 비용도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눈탱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 템플릿 양식대로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럼 최종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 메일하고 카카오톡으로 견적서가 발송이 되죠. 그러면 최종 견적 비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이제 지금과 같이 데모 버전에서 확인했던 이 방법대로 등기를 하면 1인 사업자로서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법인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이제 없는 법인세도 내야 되지만 또 소득세는 또 경감이 되는 또 부분도 있고, 또 법인은 함부로 돈을 꺼내 쓸 수 없죠. 반드시 월급의 형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 되고 정관에 따른 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정관도 헬프 및 등기 업체들한테 양식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법인 설립이 처음이라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 FAQ가 잘 나와 있어요. 등기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전자등기는 3-7일, 서류등기는 7-9일. 아까 공동인증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설립하는 법인의 통장에 이제 어떤 잔고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수수료, 또 등기 내용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최종 컨펌이 이루어집니다. 1인 법인이 가능하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면 2인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중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되니까 최소 160만 원 이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명만 하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인만 해놓고 나중에 한 사람은 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만 필요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임 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주소로 해도 돼요. 집 주소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공동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주라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따로 마련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에 등기를 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은 곳,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이런 것들은 등록이 어려운 업종이고, 통신 판매, 소프트웨어 제작, 컨설팅업 이런 것들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제조하고 창고업하고 이러는데 집으로 등록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팔거나 아니면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또 통신 판매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은 안 돼요. 근데 직장인도 이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주와 임원은 다른가?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역할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만 행사하고 회사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임원은 주주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PR 하듯이 비교적 이렇게 하면 크게 덤텅이 쓸 일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한 게 꽤 몇 년이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때도 법인 설립 자동화 기술을 적용을 한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인터뷰니까 조금 약간 앞서가는 파이오니어 성격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법인 설립 1인 등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렵게 오프라인에서 법무사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서류 제출했다가 또 리젝트 당해서 또 새롭게 또 갖다 제출하고 이러는 그 많은 수고로움을 한 방에 온라인에서 덜어낼 수 있으면서 데모 버전으로 시뮬레이션도 미리 해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설립자들한테 찾아가서
또 여기에 방식대로 해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봤습니다. 자, 초보자도 법인 설립을 어려워하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써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네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번 움직임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 시장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 판매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든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재무 상태가 나쁜 마켓들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하셨던 분들도 알리를 통해서 역직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알리에 입점이 가능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법인을 설립해서 알리익스의 K베뉴 입점을 하시면 무한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쿠팡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회사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갖추어진 회사들은 부담이 적겠지만 개미셀러인 경우는 사실 법인부터 생뚱맞게 툭 만들어 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매출 증대에 우선 힘을 좀 쏟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자생력을 좀 키운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돌아야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매 대행이나 사입 판매로 최단 시간 내에 고정 수익을 구축을 하고 빠르게 영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해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복제를 해서 파일을 키우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큽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혼자 고시공부하지 마시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 많잖아요. 찾아가세요. 경험을 사세요. 그리고 내일연구소 카페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그 카페들 많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왕성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큽니다. 이제 2024년 연말까지 이제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완벽한 고정 수익 구조를 세팅하시고 활동 영역을 넓혀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급변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댓글로 대표님들의 생각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